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태괴와 비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번째 괴인 태와 12번째 괴인 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번째 괴인 태라는 것은 소통이 잘 돼서 태평한 경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어 태평한 경우. 이 제목에서부터 한번 눈여겨 보실 점은 우리가 태평성대라고 할 때, 아니면 태평세월이라고 할 때, 그 태평하다는 것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소통이 잘 되면 태평하다는 것입니다. 주역의 관점은 이 사람 간의 그 의사소통이 잘 되면 태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비는 소통이 막히는 경우, 태평한 경우와 반대되는 것은 소통이 막히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되어 태평한 경우인 태괴와 소통이 막히는 경우인 비괴가 서로 대대를 이루는, 서로 대립되는 구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주역의 체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비인의 존재라고 제가 써놓았는데요. 이 태괴와 비괴에서 그 가장 핵심되는 그 요인은 이 비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비인은 사람이 아닌 사람 또는 그릇된 사람,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요는 그 주역이 바라보는 이 세상 또는 저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인간 세상에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주역이 다루는 문제는, 주역은 이제 그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주제는 그 뭐냐 하면 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사회적 동물이지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혼자서는 생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존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일 텐데, 보다 적극적으로는 지난번에 그 소육궤에서 살펴봤는데, 사람은 다른 사람과 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관계를 맺음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사람이 왜 공동체에 속해야 되느냐, 공동체에 속했을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은 항상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 비인입니다. 비인. 우리가 이제 항상 남과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남과 어울리기 위해서 속하는 이 공동체에는 모두 그 선한 사람,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인이 섞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눈여겨보실 점은 주역에서 비인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는 비인이 있습니다. 맹자님이 말씀하신 비인은 사실 이렇게 안일 비자를 씁니다. 그래서 맹자가 말씀하신 비인은 뭐냐면, 맹자에 나오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참아 못하는 마음이 있다. 사람이면 인지상정,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참아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보시죠.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맹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 수호지심이 없는 사람, 사양지심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맹자가 말씀하신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이 비인이 등장합니다. 비인. 그런데 주역에서 쓰는 비인은 글자가 다릅니다. 이 비자죠. 그래서 이 비인이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책에다가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맹자가 말씀하신 비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다르죠.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주역은 조금쯤은 다른 뉘앙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글자를 썼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쩌면 이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는 조금 더 약화된 의미인
그릇된 사람 정도의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불확실한 이유는 이 비자가 상당히 보기 드문 글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헌에서는 이와 같은 비인이라고 쓴 용례가 없기 때문에 그 현재로서는 이 비인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오로지 주역 경문 안에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역이 이 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라고 말하고 있나 하면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은 그 비괴의 괴사입니다. 괴사. 괴사에는 바로 그 괴의 그 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장 함축해서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요점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역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한번 보시죠.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말을 섞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인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점을 치면서 인간 세상을 관찰했는데 이 비인이죠. 제가 말씀드린 비인. 일단은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점인들이 수천 년 동안 그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을 관찰했는데 그 관찰 결과 이 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은가? 말을 섞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점인들은 판단했습니다. 한번 곱씹어 볼 만하죠.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말을 섞지 않는 것, 그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점인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뒷부분은 이따 뒤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이 비인에게는 말을 섞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 한 구절로 딱 점인들은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근데 이와 비슷한 말씀을 공자님께서도 남기신 게 있습니다. 논어 위령공 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더불어 말을 나눌 만한 사람인데 더불어 말을 나누지 않으면 사람을 잃게 되고, 더불어 말을 나눌 만하지 않은 사람인데 더불어 말을 섞으면 할 말을 잃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문으로 보면 이제 그 운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이 읽는 묘미가 있는데요. 가연이 불여지연이면 실인하고 불가연이 여지연이면 실언한다. 실인, 사람을 잃게 되고, 더불어 말을 나눌 만한 사람인데 더불어 말을 나누지 않으면 사람을 잃게 되고, 더불어 말을 나눌 만하지 않은 사람인데 더불어 말을 섞으면 할 말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 말을 잃게 된다. 실언이죠. 실인, 실언, 이렇게 그 운이 딱딱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공자님의 두 번째 말씀, 그 더불어 말을 나눌 만하지 않은 사람인데 더불어 말을 섞으면 할 말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할 말을 잃게 되나? 기가 막힌 꼴을 당해서. 그렇죠? 이 기가 막힌 꼴을 당해서 할 말을 잃게 되는 지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지경, 그게 바로 이 비죠. 비. 비자 이 모양을 한번 보시면 이 안이 불자에 입구자가 합쳐져 있는데요. 뭐냐 하면 말이 아닌 지경이죠. 말이 아닌 지경. 이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말을 나누다 보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게 된다는 거죠. 기가 막혀서 이 할 말이 없다. 이해되시죠? 이 비자. 이거 먼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이 보통은 안일 부자로 많이 쓰지요. 부인하다 할 때 부입니다. 안일 부. 그런데 이 글자가 두 번째 의미로 막히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막히다 하는 뜻으로 쓸 때는 발음이 비입니다. 비.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 막힐 비자로 쓰여서 비괴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이 막히다. 그러면 막히다 비자인데 이 막히다 하는 게 뭐가 막히다냐 하면 말씀드렸죠. 기가 막히다.
말문이 막힌다. 기가 막혀서 내 할 말이 없다. 말문이 막힌다. 그럴 때에 막히다는 뜻입니다. 어감이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막히다. 기가 막히다는 뜻이죠. 비괴가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공자님께서도 이제 이런 경험을 하신 거죠. 그 공자님께서도 이런 경험, 그 말을 나눌 만한 사람이 아닌데 말을 나누다 보니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신 거죠. 공자님이 이제 남기신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처음에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믿었다. 공자님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대하면 그가 어떤 말을 하면 그가 뭐 그럴듯한 말을 하면 자기가 말을 했으니 그 말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님이 지금은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냐? 지금은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그대로 행하는지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는 사람을 대할 때 공자님이 젊은 시절이겠죠. 젊은 시절에는 순수할 때 사람에 대한 경험이 적을 때는 사람을 대하면 그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대로 행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겪다 보니 결국 사람이 말은 뭐 그럴듯하게 폼 잡는 말을 하는데 그 자신이 한 말대로 그 말을 지키느냐, 그 말대로 실천을 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어떤 말을 하면 과연 그 말대로 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살피셨다는 거죠. 이 살피다고 할 때 관자를 썼는데 관이라는 것은 면밀하게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을 통해서 공자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성인께서 어떻게 사람을 대했냐 하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대로 믿지 않고 왜냐하면 그 말대로 안 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말을 하면 과연 그 말대로 실천을 하느냐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과는 더불어 말을 나누고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지만 폼 잡는 말은 누구나 하지요. 폼 나는 말, 뭐 그럴듯한 말은 누구나 하는데 그 말대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과는 말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역에서 말하는 비인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좀 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 기본이 돼 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또 하나는 공자님의 이 말씀입니다. 도가 같지 않으면 서로 도모하지 않는다. 도부동이면 불상위모라. 도가 같지 않으면 서로 도모하지 않는다. 이 제가 생각하는 도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은 이런 길이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도가 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도라는 것 사람이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도와 이 상대방이 생각하는 도가 다르다면 그 사람과는 애시당초 어떤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또한 그 비인의 의미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뭐냐면 비인이라는 것은 이 글자의 모양을 보면 한자는 상형 문자죠. 이 글자의 모양을 보면 두 부분이죠. 안일 비자인데 안일 비자가 상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자 안에. 안일 비자가 상자 안에 들어가서 이 비자가 되고 있죠. 이 모양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 모양만으로 이 글자의 의미를 유추해 본다면
이 비인이라는 것은, 이 비자를 쓴 비인이라는 것은, 이 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이 상자 꽉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외골수로, 이 사람이 외골수로 그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방향이 이 아니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 이해되시나요? 제가 지금 설명이 좀 명쾌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글자 모양만으로 한번 짐작을 해보시면 추측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이 외골수라는 얘기입니다. 삼면이 막힌 상자에 들어가 버렸죠. 들어가 버렸는데 그 상자가 나아가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외골수로 자기 주장만 하는데 그 주장 자체가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비인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 도가 같지 않으면 서로 도모하지 않는다. 그런 그런 뜻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하면 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뭐냐하면 비인이란 사람이 그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데 이 상자가 바로 그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일 빗자는 그 사람이 이 외골수로 빠져 있는데 그 방향이 아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 있는 그런 사람, 자기 외골수에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어서 헤어나올 줄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비인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게 도가 같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과는 말을 섞지 말아라. 이 나아가는 도의 방향이 다르면 말을 섞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 아까 드린 말씀과 이 공자님이 하신 이 첫 번째 경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대로 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실은 그러지 않은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이 그럴듯하게 겉으로 하는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른 사람,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덜 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비인이라고 하면 그건 좀 범위가 좀 좁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 도가 다른 사람도 비인이다 하면 좀 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비인의 범위인데요. 비인의 범위.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비인이 우리 사는 이 세상에 비인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을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더불어 그러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비율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게 보는 분도 계시고 적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A가 보는 비인의 범위, A가 볼 때 우리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는 비인이 이만큼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 범위와 B가 보는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C가 보는 범위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꼽는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말 비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A가 보는 범위와 B가 보는 범위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비인이다 싶을 때 너무 섣불리 속단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속단하지는 말자. 그렇지만 분명히 비인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비인은 없다. 뭐 이렇게 아주 낭만적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게 사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주역에 비인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민들이 수천 년간 관찰한 결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세상에 분명히 이와 같은 비인이 있기 때문에 이 비인들을 대할 때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이게 주역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태괴와 비괴에서는 이 비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비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윗부분이 비의 괴사이고 아까 살펴봤던 비의 괴사 다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비의 괴사이고 아래는 태의 괴사입니다. 태의 괴사. 그래서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 비괴와 태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비지비인 그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말을 섞지 말아야 한다. 불리한 것은 군자가 정해서 크게 가고 작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가고 작게 온다. 반대로 이 태괴를 보시면 태의 길은 이 비괴 막히는 경우와 소통이 잘 되는 경우죠. 태의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태의 길에서는 작게 가고 크게 오니 길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고 있죠. 비 막히는 경우는 크게 가고 작게 오니까 불리하다. 여기 보이시죠? 대왕소래 크게 가고 작게 오기 때문에 불리하다. 반대로 소통이 잘 되는 태의 길에서는 반대죠. 대왕소래와 반대로 소왕대래 작게 가고 크게 오니 길하며 형통하다. 이렇게 서로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비의 괴사와 태의 괴사인데 지금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